상처 극복하기.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린다. 여름엔 잡초를 뽑는다. 병해충을 잡기 위해 농약도 뿌린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다. 앞서 한 일들은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과정이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봄의 일이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자연에서는 나쁜 것만 제거해 주어도 결실을 거둔다. 벼는 쭉정이만 걸러주면 알아서 여물고 새는 자기가 알아서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자존감도 어느 정도는 이런 이치를 따른다. 자기 마음을 해치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면 회복하기가 쉽다. 나쁘고 해로운 것이 뭔지 알고 자기에게 그런 점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이것이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기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다. 모든 상처는 과거형.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상처다. 흔히 나 상처받았어, 상처로 남았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상처란 대체 무엇일까? 또 어떤 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드러날까? 이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답을 해보겠다. Whatever. 무엇이든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건, 어떤 행동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그만한 일에 몇 년간 괴로워하는 내가 바보인가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However.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웃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사람도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일 없다며 둘러대는 사람도 있다. Whenever.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발생하자마자 드러나지만 몇 년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상처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다.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상처, 즉 트라우마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내 답은 늘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처가 발생하고 나타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정해진 규칙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모든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마치 커다란 개구리 사진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커다란 개구리 사진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나거나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사진은 그 자체로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단지 그 개구리 사진에 겁을 먹은 순간엔 괜찮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뿐이다. 트라우마가 불러온 결과. 미국 드라마 Well Word의 등장인물 가운데 제니라는 여성이 있다. 처음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평범한 캐릭터로 나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커피숍 여사장과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져들더니 그 뒤로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 친구들을 이간질하고 상처 주고 자해행동을 한다. 이런 그녀에게 한국 시청자들은 똘제인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캐릭터란 뜻이다. 사실 제니에게는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상처가 있다. 부모는 어린 제니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은폐했다. 게다가 모든 잘못을 제니 탓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제니는 또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아는 채 살아왔다. 제니는 작가를 꿈꾸며 끊임없이 글을 쓰고 평범한 남자와 사랑도 하지만 암울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면서까지 과거를 잊어보려 하지만 좀채 쉽지 않다. 결국 그녀는 스트립바를 찾아가 댄서가 된다. 취한 눈을 번뜩이며 환호하는 남자들 앞에서 쇼를 한다. 그런 제니에게 친구가 묻는다. 넌 어릴 때 그런 일도 겪었으면서 대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니가 답한다. 여기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고 정지하고 싶은 곳에서 정지할 수 있어. 그걸 느끼는 게 좋아. 내 마음의 급소는 무엇일까?
내 마음의 급소는 무엇일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종종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덜 아문 자리가 불쑥불쑥 아픔을 준다. 잊을만 하면 자꾸 그 일이 떠올라 괴롭다.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골마 있어서 갈수록 더 아픈 경우도 있다. 제니의 상처는 성추행이라는 사건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꾸 덧나고 고통을 준다. 건드렸을 때 유독 큰 고통을 느끼는 부분, 이를 마음의 급소라고 한다. 제니에게 마음의 급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추행하는 상대를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고 빠져나갈 수도 없었던 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행동에 반대할 수도 없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마음의 급소가 있고 이는 과거에 경험한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 형제 간의 차별이 상처로 남은 사람에게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급소다. 억울한 누명을 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되면 급소로 작용한다. 사람마다 작용하는 급소가 다르다. 급소를 보호하는 방어기제. 상처받은 사람들은 급소를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 방법을 개발한다. 의식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방법을 개발한다. 이런 방어 방법, 즉 마음의 급소가 노출되지 않고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방식을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방어기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얘기는 합리화라는 방어기제의 대표적인 예로 통한다. 포도가 씌어서 안 먹는 거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여우의 방어기제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한 사람이 방어기제를 여러 사용하기도 하고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한다. 방어기제는 그 사람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격이나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숙한 방어 vs 성숙한 방어. 급소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미숙한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앞서 예로 든 드라마에서 제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방어기제를 발동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자해, 알코올 의존, 문란한 성생활 등이었다. 이런 행동은 그 순간에는 위안을 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결국 후회를 낳고 악영향을 끼친다. 미숙한 방어기제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비난과 자책이 대표적이다. 안 좋은 느낌이 올라올 때 타인을 공격하면서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험담을 하면서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시어머니에게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당사자에게 서운함을 표현할 자신도 없다. 그래서 자식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한다. 당장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지만 완전한 방어도 아니다. 게다가 자식, 시어머니 친정, 시댁 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꾹꾹 눌러담기만 하는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엉뚱한 데에서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자녀에게 너도 네 아빠 닮아서 그 모양이야 라며 화를 낸다. 억압된 방어 기제는 결국 분노와 공격 양상으로 분출돼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미숙한 방어 기제와는 반대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방어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숙한 방어 기제의 대표는 승화다. 자기가 겪은 나쁜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달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왕따와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왕따 학생들을 돕는 심리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릴 때 느낀 답답함과 슬픔을 기억하기에 누구보다 공감력이 뛰어난 치료자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실연의 아픔을 담아 노래로 만드는 작곡가, 상처를 문학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들도 승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한 사례다.
이는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타인을 위로한다. 상처와 자존감 회복의 목표에는 방어 기제를 보완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의 따뜻한 공감과 조언을 받아 아픔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고 훈련하다 보면 상처를 수습할 방법을 자연스레 깨닫는다. 성숙한 사람도 상처를 받고 급소가 있다. 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바꿀 수 없는 과거, 지금은 안전하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타인과 과거다. 과거에 받아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는 누구나 괴롭다. 그리고 잊기 힘들다. 안타깝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시간 개념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마치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혼동을 준다. 10년 전 강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는 얘기하는 내내 출입구를 응시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저 문을 열고 그 강도가 쫓아올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당한 따돌림은 사실 다 지나간 일이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했던 나는 오래전 그날의 나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의 나가 겪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처가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처는 모두 과거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 응어리가 승화되고 나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머릿속에 있을 땐 혼란스럽지만 막상 밖에 꺼내놓고 보면 다 지나간 일이란 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났고 지금은 안전하다. 우리를 괴롭힌 어른들은 이미 노인이 되었고 우리가 더 강해졌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뇌에게 말하기. 다 지나간 일이야. 이 이야기를 우리의 뇌는 모르고 있다. 뇌는 아직 착각하고 있다. 혹은 평소에는 잘 알다가도 술에 취하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 분별력을 잃는다. 지나간 일과 현재를 혼동한다. 상처는 한편의 공포영화를 보고 나온 것과 비슷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귀신과 좀비가 튀어나와 두려움에 질려 움츠러들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 밖으로 나오면 좀 전의 공포는 현실과 무관하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그 상처는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뇌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정보를 주는 쪽이 효과적이다. 뇌 속 깊은 곳, 감정과 기억의 중추가 느낄 수 있도록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소리내 알려주자. 그래도 뇌는 자꾸 헷갈릴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탓에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마음속에서 이런 방법이 무슨 소용있어? 혼자 웅얼거릴 필요 없어. 나중에 하지 뭐. 라는 생각이 싹 틀 것이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괴로운 상황마저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 하루 100번씩 꾸준히 들려줘야 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귀가 듣도록 계속. 그래야 귀세포가, 심장세포가, 안면 근육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